그는 잉그리스, 온 나라의 사랑을 받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길 바랐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신신당부하며 신하들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자신을 보호해준 여신을 다시 만났고 여신은 백성을 위한 그의 공로에 보답하고자 소원 하나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압박감 없이 살면서 기술을 마음껏 연마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신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새로운 부모님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여자아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사이 예전처럼 힘을 써보았는데 놀랍게도 여신이 내려준 축복과 힘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잉그리스는 자신을 보호해준 여신이 에테르라 불리는 물질을 다룰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테르는 만물의 근원이기에 그것을 다루는 것은 엄청난 권능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수가 공격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 깜짝 놀라자는 척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이 헛것을 본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수의 공격을 피해 숨기 위해 그를 안고 달렸습니다. 잉그리스는 이 마수가 충분히 강해서 자신이 쓰러뜨릴 만하길 바랐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영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집의 아들인 라파엘과 잉그리스와 동갑인 여동생 라피나를 만났습니다. 모두 기사단이 마수를 몰아낼 때까지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잉그리스는 매우 신이 났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마수가 빨리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잉그리스는 그러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싸울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라파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마법의 인이 있음에도 말이죠. 잉그리스는 이 인이 기사들의 손에 새겨지는 것으로 마수에 대항하는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라파엘의 것은 특별한 종류라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훗날을 위해 철저히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마수가 공격해왔습니다. 잉그리스의 어머니는 검을 들고 마수와 맞서며 라파엘에게 두 아이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소중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두 소녀를 의자 뒤에 두고 함께 싸우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둘의 힘으로는 마수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기절하자 잉그리스가 나서서 힘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에너지 광선을 쏘아 순식간에 마수를 날려버렸습니다. 라피나는 희미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방금 그 광경을 보고는 기절했습니다. 잉그리스는 라파엘이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며 힘을 다 써서 잠이 들었습니다. 잉그리스는 잠결에 어렴풋이 깨어나 공적이 라파엘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 잉그리스는 이제 작고 귀여운 5살 소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잉그리스는 여전히 거울 보는 것을 좋아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항상 탐구하고 배웠습니다. 라피나는 난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둘은 함께 검술 훈련을 하러 갔는데 라니는 아직 너무 약해서 검 한 자루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라파엘은 훈련을 통해 기사단에서 두 번째로 강한 사람이 되었고 잉그리스의 아버지인 단장에게만 뒤처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상단이 도착했습니다. 이 상단도 마수를 자주 만나기에 아들인 시안을 보내 경험을 좀 배우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존중하는 듯 보였지만 기사 10명을 이긴 후 시안은 거 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잉그리스는 그가 쓰는 수법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기사들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어 그들이 손쓸 틈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곧 설날인데 다들 설맞이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대부분은 할 일이 있겠지만 놀러 가거나 가족을 방문하는 등등요. 하지만 설 연휴에 할 일이 없는 분들을 위해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오픈월드 RPG 게임 원신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호요버스에서 출시했으며 곧 봄바람을 맞이하는 연색이라는 이름의 4.4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버전은 설날을 기념하는 버전으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콘텐츠와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캐릭터인 오성바람, 원소법구 캐릭터 한운이 있습니다. 한운은 리월에 응거하는 선인악선으로 기관수리 특기이며 주력 딜러의 낙하, 공격 피해량을 증폭시켜주는 전문 서포터입니다. 두 번째는
사성불 원소 대검 캐릭터 가명입니다. 가명은 검갑 호송국의 표사로 낙하 공격 스타일의 주력 딜러이며 사자춤 동작을 교묘하게 결합한 매우 위험있고 아름다운 공격을 펼칩니다. 새로운 5성 캐릭터가 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무기도 있어야겠죠? 그 캐릭터의 전용 무기인 학의 여음입니다. 아름다운 부채 모양의 법구로 한운 캐릭터 전용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 기원 배너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매력적인 3명의 기존 5성 한정 캐릭터가 옛 한계는 극도로 강력하고 매력적인 국민 롤이나이다. 5성 풀 원소 법구 사용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나이다는 이번 버전 전반부에 한운과 함께 등장합니다. 다음은 5성 바람 원소 장병기 캐릭터 소.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와이프이자 코스프레의 중심인 5성 번개 원소 법구 캐릭터 야의 미코입니다. 소와 야의 미코는 이번 버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한정 5성 캐릭터입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3명의 기존 캐릭터를 위해 개발사에서 화려한 새해맞이 신규 코스튬을 준비했습니다. 가무의 현옥고와 신학의 서리꽃 이슬, 그리고 행추의 중림의 아침비입니다. 주목할 점은 다가오는 버전의 연계 이벤트에 참여하면 행추 캐릭터의 코스튬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버전은 여행자들이 마음껏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지역인 치목협곡도 선보입니다. 리월에 속한 지역이죠. 물론 새로운 지역에는 새로운 보스도 있습니다. 바로 은둔사내입니다. 은둔 생활을 하는 짐승으로 전설 속 기린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옛 장인들이 사자춤 예술을 창작하는데 영감을 준 동물이기도 합니다. 봄바람을 맞이하는 연색, 연계 이벤트에 참여하여 친숙한 캐릭터들을 만나고 많은 귀한 보상을 받으세요. 무료 사성 리월 캐릭터, 무료 행추 코스튬, 그리고 매일 로그인하여 뒤엉킨 인연 10개를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과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제 영화로 돌아가죠. 라파엘이 달려와 대련을 청했습니다. 잉그리스는 그에게 시안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은 싸울 때 거의 발만 보고 공격했지만 이 방법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속임수에 걸려 벽에 부딪히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잉그리스는 이 건방진 꼬마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는 어른인 척하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만약 싸우지 않으면 그의 사기극을 모두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시아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자신이 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잉그리스가 위험에 처하지 않길 바랐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비자금을 숨겨잡다 한 물건을 산 것을 어머니에게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전곡을 찔린 아버지는 그녀가 나서는 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잉그리스는 에테르를 써서 시안의 마법을 풀 수 있었지만 너무 쉬웠기에 눈을 감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시안의 모든 공격은 그녀에게 막혔고 이내 고통스러운 반격을 당했습니다. 시안은 이 패배에 매우 분해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집에 신동이 났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1년 후 라니와 잉그리스는 인을 받는 의식을 위해 교회로 갔습니다. 잉그리스는 이 세계에서는 에테르가 만화라고 불리며 이는 사람이 만화를 다룰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급부터 특급까지 4종류가 있으며 무기의 만화를 주입해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니의 이는 화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었고 중급에 불과했습니다. 잉그리스는 특급인을 받길 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특급인을 가진 자는 책임이라는 많은 속박을 져야 하므로 잉그리스는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이미 에테르를 다룰 수 있었기에 만화를 다루기 위한 인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에테르를 사용해 인이 새겨지는 과정을 막았고 그 결과 손에는 아무 인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대신해 기사단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조금 슬퍼했지만 잉그리스는 라니가 기사단에 들어가면 그녀의 보좌관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기사와 같은 자격을 가졌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라니와 잉그리스는 기사단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지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는 모든 생물을 마수로 변하게 합니다. 무지개 비를
만드는 생물은 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으며 마수의 왕이라 불립니다. 잉그리스는 비가 그친 뒤에는 싸울 마수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라니는 잉그리스가 정말 소녀의 몸에 깃든 전사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비가 그쳐 둘이 밖으로 나가자 하이랜드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하늘에 떠있는 땅으로 하이랜드 사람들은 아래쪽 사람들을 위해 대부분의 마수를 없애주고 아래쪽 사람들은 위쪽 사람들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라니는 하이랜드를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니는 오빠가 항상 건강하길 빌었고 잉그리스는 강한 상대와 싸우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파티에 참석했고 이번에는 하이랜드에서 온 사람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라니는 많은 사람들이 잉그리스를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곳 남자들의 욕망 가득한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여자들의 기분을 이해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은 라니의 아버지인 영주님을 만났고 그는 두 사람을 성기사 레온에게 소개해 주었다. 라파엘과 함께 일하는데 그는 일이 있어서 레온 혼자 이곳에 온 것이었다. 레온은 두 사람을 감찰관에게도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하이랜드에서 온 청년도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전의 그 라안이었고 그와 아버지는 거액을 기부했었다. 하이랜드의 시민이 되기 위해 돈을 낸 것이었다. 레온은 두 소녀를 데리고 가면서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다른 여성 성기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레온은 하이랜드 놈들은 다 저렇다고 말했다. 그들은 오만하고 지상의 사람들을 벌레처럼 본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그들을 어쩔 수 없으며 어쩔 수 없다면 그들의 신발이라도 핥아야 한다고 했다. 라니는 그에게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성기사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레온도 농담이 심했다며 사과했고 두 사람을 그 여성 성기사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에리스였는데 두 소녀가 라파엘과 관련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 레온의 말을 끊고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바로 그때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세 사람은 달려들어갔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여기 있던 여기사가 라한에게 하룻밤을 강요당했고 불에 탄 피해자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라한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자의 죽음을 조작하라고 했고 하이랜드 사람은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졌기에 아무도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잉그리스는 그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그 여기사 대신 벌을 받겠다고 했다. 그는 예치욕을 씻고 싶었기 때문에 동의했다. 그 후 잉그리스는 혼자 라한의 저택으로 갔고 그곳에서 에리스를 만났다. 에리스는 잉그리스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에리스가 어떻게든 라한을 암살할 것을 알고 있었다. 에리스는 잉그리스를 설득해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잉그리스를 겁줘서 돌려보내려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잉그리스는 강한 상대와 겨룰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다. 잉그리스는 에리스가 꽤 강하다고 느껴 에테르를 방출하며 싸웠지만 이로 인해 에리스는 그녀가 전혀 약하지 않고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싸움을 멈췄다. 잉그리스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맑고 싸워달라고 했지만 에리스는 거절했다. 갑자기 번개가 날아와 에리스를 맞췄다. 그녀는 이 공격이 레온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레온도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두 사람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에리스가 레온에게 배신할 셈이냐고 묻자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역시 하이랜드에 복종하는 왕국의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레온은 하이랜드에 대항하는 조직인 혈철세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조직은 그들의 기술을 지상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했다. 하지만 에리스에 따르면 그 조직과 하이랜드의 전투로 인해 적지 않은 도시가 파괴되었다고 했다. 레온은 조직 가입 선물로 그들을 잡고 잉그리스 일행도 초대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리고 레온과 싸우기 위해 잠시 에리스 편에 섰다. 그녀가 꽤나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한 레온은 어쩔 수 없이 몇 마리의 번개 짐승을 만들어냈다. 그의 성유물로 번개 짐승을 만들어 잉그리스를 공격했다. 그녀가 공격하자마자 그 짐승은 폭발하여 그녀를 꽤 곤란하게 만들었다.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잉그리스는 주변에 에테르를 둘러 방패를 만들었고
레온의 폭발 공격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하지만 레온은 그 방패가 체력을 소모시켜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번개 짐승으로 연속 반격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그는 곧바로 잉그리스에게 걷어차였다. 갑자기 라니가 저택에서 뛰쳐나왔다. 그 뒤를 한마수가 그녀를 잡으려 쫓고 있었다. 잉그리스는 달려들어 그 마수를 걷어차버렸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후 라니는 잉그리스를 돕기 위해 라한을 처리하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째서인지 그는 마수로 변해 그녀를 공격했다. 그때 레온은 모두에게 그 마수가 자신이 라한에게 약을 먹여 변하게 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 약물은 혈철새 조직의 산물로 그 약물로 마수가 된 자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다고 했다. 말을 마친 레온은 이 라한 마수를 잉그리스 일행에게 처리하도록 남겨두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그때 라니의 아버지와 지원군이 나타나 도왔다. 자신의 힘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잉그리스는 에리스의 손을 잡고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다. 잉그리스는 그녀와 함께 적을 마을 밖으로 걷어차 날려버렸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걱정 없이 전력을 다해 처리하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마음껏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단둘이 싸울 수 있게 되자 잉그리스는 가볍게 에너지를 모아 장풍을 날려 마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는 체력이 다해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에리스는 잉그리스와 라니에게 하이랜드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레온과 혈철새가 일으킨 것이니 두 사람은 연루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잉그리스의 힘에 대해서도 비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레온이 자신을 두 사람에게 소개했을 때 왜 화를 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났다. 시간이 흘러 잉그리스와 라니는 15살이 되었다. 오늘 두 사람은 기사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왕도로 향했다. 라니의 목표는 성기사가 되는 것이고 잉그리스의 목표는 당연히 절친의 종기사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한 휴게소에서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의 영주가 하이랜더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전 영주보다 훨씬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 영주는 현재 기사와 용병을 모집하고 있었다. 마술을 소탕하기 위해 기사와 용병을 모집하고 있어 배를 채울 돈을 벌자로 해 기회군. 두 사람은 기사 몇 명을 가볍게 이기는 것만으로 손쉽게 선발시험을 통과한 후 시험 주최 측이 마련한 목욕탕에서 피로를 풀었다. 두 사람은 매우 강한 기사 2명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영주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만나러 왔고 겸사겸사 이전 영주의 사악한 기사들을 잡아달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그들의 근거지에서 잉그리스 일행과 영주 그리고 그녀의 군대는 적에게 포위되었다. 이곳에서 잉그리스는 꽤 강한 상대를 만나 매우 기뻐했다. 상대는 혈철새 조직의 특별한 인물이었다. 잉그리스는 졸개 처리를 라니에게 맡기고 자신은 당연히 이 붉은 머리 지휘관과 싸우기로 했다. 잉그리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테르의 힘이 꽤 강한 것을 보고 이 붉은 머리의 여자는 흥분하며 공격해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강한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상대를 보자 잉그리스는 즐겁게 공격을 피했다. 거리를 좁힌 뒤 적을 벽 너머로 날려버렸다. 그녀는 일어나서 왜 그렇게 강한 사람이 하이랜드 놈들에게 복종하는지 의아해했다. 그녀는 이영주가 좋은 사람 같다고 반박했다. 이곳 사람들도 모두 그분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자 붉은 머리 여자는 이곳 주민들의 만화가 흡수되는 일을 조사해보면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바로 필살기를 사용해 다른 차원에서 잉그리스를 공격했고 그녀는 한쪽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잉그리스가 이 기술을 파악하자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쉽게 피하고 그녀의 창을 붙잡았다. 하지만 상대가 신체 일부를 순간이동시킬 줄은 몰랐기에 걷어차이고 말았다. 막을 수 없자 잉그리스는 에테르 에너지로 몸 추위에 방패를 만들고 돌진해 단 한 방에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때 라니가 확인하러 들어왔다가 붉은 머리 여자에게 공간 이동 기술로 목이 졸렸다. 그녀는 라니를 위협하며 잉그리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잉그리스가 동의하자 그녀는 잉그리스의 이름을 묻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시에라였다. 이전 기사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체포하자
두 소녀는 영주에게 저택으로 초대받아 차를 대접받았다. 감사의 표시였다. 동시에 영주는 두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며 그들을 지하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 한 마법진 앞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비행마법진으로 주변 사람들의 만화를 흡수하여 충분히 모이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 그리고 하이랜드 놈들의 땅과 영토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가 두 사람에게 말한 이유는 마음속 깊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용서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숨긴 것에 대해 용서받고 싶었다. 라니는 그 말을 듣고 영주에게 자신과 잉그리스가 곧 기사학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오면 영주를 돕기 위해 들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영주가 갑자기 마수로 변해버렸다. 영주의 저택에 있던 하나녀가 오랫동안 하이랜드 사람들을 증오하여 하녀로 잠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영주의 차에 그 농축된 약을 타서 그녀를 마수로 만들었다. 그 하녀는 직후 마수에게 단 한 방에 처리당했다. 잉그리스는 재빨리 모두를 대피시키라고 말했고 라니는 마수를 막는 것을 도왔다. 그 후 잉그리스는 혼자 나섰다. 영주를 다치게 하지 않고 마수를 쓰러뜨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때 시에라가 혈철새의 수장과 함께 갑자기 나타났다. 목적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마수를 섬멸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얼마 남지 않은 의지로 영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전에 입양했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아이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 잉그리스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막았고 혈철새의 수장과 거래하기로 결심했다. 그와 협력하고 싶다며 그녀가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어. 그는 잉그리스 일행이 마을을 떠나는 조건으로 동의했지. 그가 비행 마법진을 파괴할 수 있도록 말이야. 마수와 마주한 잉그리스는 온 힘을 다해 에테르를 만화로 변환했고 성공적으로 마수를 얼렸어. 그 우두머리 녀석도 어째서인지 잉그리스처럼 에테르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녀를 도와 마수군주를 작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얼음덩이를 그녀에게 넘기고 돌아섰지. 잉그리스와 라니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 이제 그 군주님은 작은 마수 형태가 되었지. 잉그리스와 라니는 그 후 얼어붙은 마수 앞에 서서 얼음이 녹으면 다시 살아날지 궁금해했어. 라니는 그녀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 성전에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꾸짖을 거라고 말이야. 그때 갑자기 기사가 다가왔고 라니는 그 사람이 들은 줄 알고 사과했어. 잉그리스가 한 말을 말해야 하지만 그는 마수가 마을을 공격하고 있으니 둘 다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만 했지. 잉그리스는 흥미를 느껴 몸을 풀러 달려갔어. 이곳에 기사들이 꽤 많아서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달려가 보니 모두가 열심히 마수와 싸우고 있었어. 마수 한 마리가 그녀에게 돌진하려 했고 그녀가 막 손을 들어 막으려던 순간 다른 소녀가 뛰쳐나와 대신 공격을 막아줬어. 그 소녀는 마석이나 보조장비도 없이 마수에게 달려드는 건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지. 잉그리스는 이 소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상급 아티팩트를 보니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이 소녀는 검을 거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한번 휘둘러 돌진해오는 쥐마수떼를 전부 베어버렸지. 또 다른 새 한 마리가 기습하려 하자 그녀가 검으로 막으려 했지만 빗나갔고 그래서 잉그리스가 대신 처리하러 나섰어. 잉그리스는 이 소녀의 검을 빌려 뛰어올라 하늘에 있는 놈들을 걷어차서 소녀가 베도록 했어. 그 소녀는 자신이 정말로 잉그리스를 괜히 걱정했다는 걸 알고 먼저 사과했지. 그 후 서로 소개를 했고 그 소녀의 이름은 레오네였어. 둘은 함께 협력했고 잠시 후 라니도 도착했어. 라니는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달려간 잉그리스를 나무랐고 그 후 자신을 레오네에게 소개하자 그녀는 라니가 라파엘의 여동생이라는 걸 알아봤어. 라파엘이 레오네를 많이 도와줘서 그녀는 아주 고마워했지. 근처에 있던 기사도 세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며 보상을 주려 했지만 그는 레오네가 배신자라며 그녀에게는 감사 인사를 거부했어. 레오네는 숨기고 싶어 했지만 그는 레오네가 레오네 여동생이며 이 나라를 배신하고 도망친 자라고 말해버렸지. 만약 레오네와 함께 다니면 둘도 비난받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라니는 보상을 받으려고 레오네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 라파엘도 찾아와서 레오네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두 동생을 다시 만나자 라파엘도 놀랐어. 라파엘은 잉그리스가 예뻐졌다고 칭찬했고 옆에 있던 소녀는 놀랐지.
라파엘은 그녀가 에리스와 같은 고위 성기사인 리플이라고 소개했어. 잉그리스는 리플도 분명 강할 거라고 생각했어. 라파엘은 이야기를 들을 겸 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지. 그 후 잉그리스는 라파엘에게 둘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 라파엘은 둘이 혈철세단의 우두머리를 만나고도 무사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잉그리스가 관심 있는 것은 비행마법의 존재였어. 그것을 알면서도 설마 그들이 마을을 넘겨주는 것을 하일랜드에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그들 역시 레오네를 비난한 마을을 용서할 수 없었지. 하지만 레오네는 그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어. 원래 레온이 왕도의 감독관과 하일랜드의 사절을 죽여 배신했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라니는 레온이 그렇게 한 것은 하일랜드의 폭정 때문이었고 레온은 전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레오네는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지 하지만 레온이 나라를 배신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레온을 잡을 거라고 했어. 레오네는 아직 정식 기사가 아니라 먼저 훈련 학교를 거쳐야 했어. 마침 라니와 잉그리스도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 그래서 세 사람은 함께 가게 되었어. 마을에 갑자기 마수가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었지. 라파엘은 이 얼음 속 마수가 다른 마수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의심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 옮기는 도중에 리플이 잉그리스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 그녀는 잉그리스가 에리스가 말했던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리플은 그 마수가 40년 전에 스스로 얼음 속에 갇혔고 그녀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어. 나이로 따지자면 그녀는 할머니 뻘이었지. 잉그리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사실 그녀 자신도 할아버지였으니까 최근의 변동으로 보아 그 얼음 속 마수가 곧 부활할 것 같았고 그들은 마수들을 그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국경으로 가져갈 예정이었어. 마수가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적국의 진격로를 위협하기 위해서였지. 잉그리스는 리플에게 이 마수가 깨어나면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어. 한판 싸울 수 있도록 말이야. 그 후 라파엘은 운송을 계속하기 위해 새 동생과 헤어졌고 세 사람은 왕도로 돌아가게 되었지. 잉그리스는 마수가 부활해서 싸울 수 있게 될 때를 손꼽아 기다렸어. 그 후 잉그리스 일행은 왕도로 돌아와 왕립 기사학원에 입학했어. 첫 수업에서 그들은 교장 밀리에라를 만났지. 그녀는 라파엘처럼 특별한 아티팩트를 가지고 있어서 힘도 성기사와 맞먹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배신자의 여동생이 입학한 것에 대해 수군거렸고 라니가 한마디 하려 하자 잉그리스가 막았어. 모두가 성인고를 교실에 두고 왔다고 하자 그녀는 모두를 훈련장으로 데려가 중력 마법을 걸었어. 그녀는 훈련할 때는 이런 상태를 견뎌야 한다고 말했지. 그 후 골렘 3마리를 풀어 10분 동안 생존하라고 했어. 통과하는 사람은 구내식당 한 달 식비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잉그리스가 3마리를 모두 훈련장 밖으로 던져버려서 모두가 통과해버렸어. 교장 선생님은 당황해서 다시 하겠다며 방금 전 것은 시범이었다고 했어. 하지만 두 번째도 첫 번째와 같았기에 그녀는 또 시범이었다고 말하며 잉그리스에게 다가가 거래를 제안했지. 그녀가 잉그리스와 친구 2명에게 3개월 무료 식사권을 줄 테니 더는 골렘을 훈련장 밖으로 던지지 말라고 말이야. 교장 선생님은 이제 진짜 시험이라고 말했고 모두는 즉시 바닥으로 날아갔어. 5-6명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는 중력을 높여서 모두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모두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지. 마지막까지 남은 건 잉그리스뿐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가뿐하게 뛰어올라 골렘을 전부 밖으로 걷어차고 무료 식사권을 획득했어. 하지만 그녀는 교장 선생님에게 약속을 잊지 말라고 했지.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잉그리스와 라니는 음식이 너무 맛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즐거워했어. 갑자기 두 사람은 이로 레오네의 룸메이트가 교장에게 레오네와 같은 방을 쓰는 것과 레오네가 입학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봤어. 그녀는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라니가 나서서 레오네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기로 했어. 그 후 세 사람은 한 방을 쓰게 되었지. 비록 침대는 2개뿐이었지만 셋은 같이 자기로 했어. 라니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고 레오네는 두 사람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했지만 잉그리스는 레오네에게 전혀 외롭지 않으니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다고 말했어. 다음날 아침 라니와 잉그리스는 또다시 산더미 같은 음식을 먹었지. 아침 식사로 말이야. 어제 그들과 함께 끝까지 버텼던 동기 2명도 이곳에 왔어.
남자아이는 늦게 일어나서 이제 막 도착했는데 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는 것에 놀랐어. 하지만 레오네는 한 접시뿐이었고 이 산더미는 두 친구의 것이었지. 두 사람은 이 정도는 하루치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그는 이 정도면 3일은 먹겠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레오네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둘 다 유학생이라 이런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지. 두 사람은 자신들을 라티와 푸름이라고 소개했어. 푸름은 라티에게 수업에 늦겠다며 빨리 먹으라고 했지. 그러자 라니와 잉그리스는 2차전을 하기로 결정했어. 그날 선생님은 체력 단련을 위해 모두에게 플라이기어 항구까지 달리게 했지. 그곳은 꽤 멀었고 선생님이 먼저 달려나갔어. 다른 사람들도 재빨리 뒤따랐지. 잉그리스는 그냥 달리는 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교장 선생님의 중력 마법을 걸어 난이도를 좀 높였어. 하지만 그러고도 그녀는 곧장 달려나가 거의 모든 사람을 추월했지. 두 친구는 잉그리스가 느려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추월당했어. 선생님은 여유롭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잉그리스가 달려와 나란히 달렸어. 그녀가 먼저 가도 되냐고 묻자 선생님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라티도 뒤따라 달려왔지만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잉그리스가 다시 앞질러 달려가자 라티는 그 모습을 보고 패배를 인정했어. 그 후 그들은 플라이기어 항구에 도착했고 이것이 오늘 수업의 본론이었어. 그들은 이 기체를 조종하는 법을 익힐 것이었지. 3명씩 조를 나눠서 이 플라이기어를 조종할 것이었어. 잉그리스가 먼저 시험해 보겠다고 나섰지. 설명서는 이미 붙어 있었어. 잉그리스는 성공적으로 플라이기어를 시동하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어. 하지만 라티가 그녀를 앞질러 선두로 나섰고 이 분야에서는 자기가 한 수위라고 생각했지. 그러자 잉그리스는 발끈했어. 그녀는 지는 걸 싫어해서 뒤로 마법을 쏴서 자신을 더 빨리 날아가게 했지. 모두가 압도당했고 선생님은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어. 여러 날이 지나고 교장 선생님은 가장 우수한 5명의 이름을 발표했어. 잉그리스 일행 3명 외에 푸름과 레오네와 같은 방쓰기를 거부했던 소녀가 있었지. 그들은 시련의 미궁이라는 곳으로 보내질 것이었어. 통과하면 추천을 받게 될 거야. 그곳은 꽤 위험했고 푸름은 잉그리스에게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잉그리스는 경쟁심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각자에게 시련에 들어갈 문이 하나씩 주어졌고 그들은 어떤 공간으로 이동했지. 어두운 공간 속에서 잉그리스는 자신이 싸웠던 상대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그 후에는 전생에서 왕위 계승자와 마주쳤던 모습까지 보였다. 전생에 자신을 만나 자신이 떠난 후 왜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지 묻고 싶었지만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 녀석을 날려버리고 떠나려는데 여신의 환영까지 나타나자 천장에 구멍을 뚫어 파괴해버렸다. 위쪽 공간에는 다른 층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전에 레오네를 차별했던 리스와 마주쳤다. 그녀는 잉그리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잉그리스는 이 공간이 지루해서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리스는 잉그리스에게 라니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라니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잉그리스는 레오네를 차별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리스도 자신이 말이 심했다는 걸 깨닫고 사과하며 잉그리스를 돕고 싶어 했다. 레오네와 다시 만났다. 레오네는 오빠와 어릴 적 자신의 환영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오빠를 잡고 싶었지만 어린 시절에 자신이 막았고 부모님도 허락하지 않아 손을 쓰기 어려웠다. 그때 잉그리스가 도와주러 왔다. 잉그리스가 천장을 뚫었다는 말에 레오네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금지한 것도 아니니 괜찮다고 여겼다. 리스는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레오네에게 사과했다. 합격으로 처리되었다. 프람도 밖으로 나왔지만 환각을 이기지 못해 불합격했다라니도 그 후에 나와서 합격했다. 일행은 정식으로 과목을 통과했고 오늘 밤 파티를 열기로 했다. 그들은 리스의 방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리스는 새 친구를 맞이하러 문을 열었지만 레오네만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밖에서 멍하니 서 있자 리스는 장난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오늘 밤 신나게 놀기로 했다. 리스는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보고 아까 전에 잔뜩 먹고도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하이랜드의 새로운 특사 임명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릴 것이며 잉그리스와 라니가 초대되었다고 알렸다. 리스는 재상의 딸이라 초대받았고 아버지에게 부탁해 레오네도 데려가기로 했다. 일행은 레오네를 데리고 파티 드레스를 사러 갔다가 갑자기 마수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가 에리스 리플과 재회했다. 두 사람은 이미 마수를 처리한 후였다. 마수가 사람처럼 생겨서 세 사람은 또 어떤 하이랜더가 변이된 줄 알았지만 이건 그냥 수인형 마수였다. 하지만 리플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리플은 괜찮다고 자신했지만 에리스는 눈치채고 있었다. 최근 리플은 계속해서 마수를 쓰러뜨릴 때마다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본인은 괜찮다며 조금 피곤해서 쉬면 나을 거라고 말했다. 마수가 나타난 것이 혈철쇠 때문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라파엘이 보냈다며 새 소녀에게 드레스를 살 돈주머니를 건넸고 그 대신 함께 쇼핑을 가기로 했다. 파티 당일 모두 아주 예쁜 드레스를 차려입었지만 잉그리스와 라니는 파티가 있다는 소리에 배를 비워두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가 고팠다가는 길에 교장 선생님은 이 기회에 새로운 특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레오네는 혈철쇠에 대한 정보를 물어봐달라고 했지만 그 정보는 거의 기밀이라 그들 같은 학생에게 쉽게 알려줄 리 없었다. 잉그리스는 그 정보는 직접 조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라니가 서둘러 들어가다 넘어졌고 일행은 그곳에서 라파엘과 재회했다. 그는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은 잉그리스를 보고 얼굴을 붉혔지만 두 사람은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을 뿐이었다. 리스가 아버지께 인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자 라파엘이 새소녀와 교장 선생님을 안으로 안내했다. 들어가자마자 배에서 소리가 났고 라파엘이 두 소녀가 민망하지 않게 자기가 낸 척했다. 그는 둘을 식탁으로 데려갔고 이제 막 먹으려는 순간 마수가 나타나 연회장을 짓밟았다. 라니가 한탄하기 시작했지만 잉그리스는 음식을 조금 챙겨서 친구에게 나눠주었다. 훨씬 강해진 것을 보았다. 라파엘은 잉그리스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잉그리스는 언젠가 라파엘과 대련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잉그리스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했다. 교장 선생님은 라파엘에게 특사를 보호하러 가고 이곳은 그들에게 맡기라고 했다. 교장 선생님이 그들에게 무기를 꺼내주자 라니는 드레스를 입고 싸워야 한다며 투덜댔다. 잉그리스가 마수의 머리에 한 발 쏘아 쓰러뜨렸다. 그녀는 이게 빠르고 드레스가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관총처럼 엄청난 속도로 계속 쏘았고 마무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 마수들은 계속해서 몰려왔다. 그녀는 양손으로 쏘기 시작했고 마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모두 죽었다. 전부 처리한 후 두 소녀는 다시 음식을 찾으러 갔다. 레오네가 찾아와 리플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따라오라고 했다. 모두가 도착했을 때 일행은 에리스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아까 리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괴물들도 여기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새로운 특사는 테오도르는 이것이 교주파의 짓일 거라고 말했다. 하이란드에는 그들과 대립하는 대공파. 이렇게 두 파벌이 있다. 대공파는 아래 세상 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지만 교주파는 그 반대로 상당히 극단적이었다. 그들이 분명 리플에게 무언가를 심었을 것이다. 리플은 원래 저쪽 파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에리스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정작 하이랜더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라니는 하이랜더와 에리스 같은 전사들 덕분에 지상 세계가 마수와 더 잘 싸울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예쁠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다고 칭찬했다. 잉그리스는 라니가 뭘 했다고 저러나 싶어 테오도르를 의심하며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때 잉그리스의 이름을 듣자 테오도르는 두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의 여동생은 바로 지난번에 마수로 변했던 그 영주였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모습이지만 적어도 시간을 벌 수는 있었다. 방법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테오도르는 여동생을 데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잉그리스와 있는 게 더 좋은지 그의 손을 물고는 다시 잉그리스의 가슴팍으로 숨어버렸다. 교장 선생님이 리플이 깨어났다고 알렸다. 리플은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에리스에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자신을 사람 없는 곳에 버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라파엘과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나아질 때까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싶어 했다. 그때 잉그리스가 의견을 냈다. 그녀는 리프를 기사학원에 두자고 했다. 이미 매우 약해진 상태인데 감시 인원을 나누면 더 약해질 테니 학원에 두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었다. 라파엘은 마수가 나타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했다. 잠시 후 그들은 의견을 모았다. 레오네는 잉그리스가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지만 리스는 잉그리스가 마수가 나타났을 때 몸을 풀 상대가 필요해서 리프를 곁에 두려는 속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후 학원 전체가 선생님의 지시로 장거리 달리기를 하게 되었다. 모두가 힘들어서 불평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힘이 넘쳤다. 잉그리스는 심지어 선생님과 리플이 탄 수레까지 들고 선두에서 달려서 모두를 좌절시켰다. 그녀는 반 전체와는 차원이 달랐다. 테오도르는 리플을 학원에 맡겼고 교장 선생님은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불렀다. 상급생 중에는 실바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특별한 각인을 가졌고 어느 기사단장의 동생이었다. 테오도르는 그들에게 무기를 지급하여 교대로 리플을 감시하고 보호하게 했다. 잉그리스가 하나 집으려 하자 실바는 각인도 없는 네가 써봤자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는 잉그리스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레오네를 배신자의 동생이라고 부르며 안심하고 싸울 수 없다고 했다. 모두가 실바에게 반박하기 시작했고 잉그리스는 당장 한판 붙자고 했다. 2학년인 유아라는 소녀는 자기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돌아가려 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붙잡았다. 유아는 2학년 최강의 전력이자 이전에 실바를 이긴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과거에 1대1로 붙어서 유아가 실바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실바가 다시 도전하자 유아는 약자를 괴롭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갑자기 리플에게 변화가 생겨 의식을 잃었다. 모두가 준비태세를 갖췄고 교장 선생님도 결계를 쳤다. 실바의 친구 3명이 이번엔 자기들이 싸우겠다며 다른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잉그리스가 발로 끼어들었고 이제 모두가 그녀가 각인도 없는데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 이해했다. 게다가 예쁘기까지 해서 모두 넋을 잃었다. 실바도 총을 사용해 대응했고 라니는 화살을 쏘았다. 그녀는 실바에게 체면 차리고 협력해서 싸움을 끝내 사상자를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모두가 힘을 다해 싸웠다. 잠시 지켜보던 유아도 결국 뛰어들었다. 잉그리스는 자신이 힘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도를 뛰어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고 느꼈다. 두 사람은 물리 공격만으로 괴물을 이리저리 날려버렸다. 잉그리스는 유아와 겨뤄보고 싶었지만 유아는 계속 거절했다. 싸움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은 피해를 피할 수 없으며 몇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학원이 박살날 거라고 생각했다. 실바는 힘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물리 공격을 쓴 두 사람을 탓했다. 유아는 잉그리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기억하기 쉽게 왕가슴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별명을 붙여주기 때문이었다. 잉그리스는 한나라의 왕이었던 자신이 이제 와서 이런 부끄러운 별명으로 불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중에 친구들과 모여보니 다른 친구들도 모두 부끄러운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웃음을 참았지만 일행은 실바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여전히 그를 싫어했다. 그 후 체스 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플에게 한판 붙어보자고 했지만 리플은 운동신경이 더 좋아서 잉그리스가 그녀에게 대결을 신청했다. 리플은 바로 동의했다. 테오도로와 교장도 잉그리스의 실력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후 교장을 찾아갔다. 그녀와 테오도르는 레온이 그들을 미군 같은 차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검을 함께 만들었다. 교장이 전에 만들었던 그곳 말이다. 레온이 흐름 제어에 가장 능숙하기에 레온에게 맡겨졌다. 잉그리스는 원했다. 레온이 자신과 리플이 대결할 투기장을 빨리 만들어주길 바랐다. 교장과 테오도르도 만일을 대비해 함께 들어갈 것이다. 레온은 검을 받아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교장은 결계를 쳐서 유탄을 막을 테니 마음껏 싸우라고 했다. 잉그리스는 즉시 빠른 속도로 맹렬하게 달려들었지만 전부 리플에게 피해졌다. 리플은 이제 진심으로 싸우며 총을 꺼내 쐈다.
리플은 잉그리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거리를 벌렸다. 잉그리스는 어쩔 수 없이 얼음검을 만들어 총알을 막아야 했다. 총알 하나가 튕겨나갔지만 교장의 결계가 막아줬다. 그러니 안심해도 됐다. 그들은 이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전력으로 싸웠다. 리플은 점점 잉그리스에게 거리가 좁혀졌다. 그래서 쌍권총을 꺼내들자 잉그리스가 고전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감당할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리플의 총알이 떨어지길 혹은 체력이 다하기를. 하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그녀는 몸을 옆으로 돌려 피격 면적을 줄이고 리플의 사격거리를 좁혔다. 쉽게 총알을 쳐낼 수 있게 말이다. 리플은 튕겨나오는 총알을 피해야 했고 결국 결계 쪽으로 날아갔다. 시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테오도르는 교장의 결계가 리플에게 흡수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리스에게 날개를 꺼내 리플에게 시험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리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날개를 교장에게 줘서 시험해보니 흡수되었다. 이걸로 리플이 특별한 인장을 가진 자가 사용하는 성유물로부터 힘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충분히 흡수하면 리플은 쓰러져 마수를 부를 것이다. 마수가 곧 나타날 텐데 레오네의 기력이 다해 공간이 사라졌고 마수는 또다시 학원을 파괴했다. 이번에 소환된 것은 거대한 녀석이었다. 열선을 쏘려 하기에 잉그리스가 달려가 걷어차서 학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이제 운동장에 떨어지기 전에 처리해야 했다. 성유물만이 처치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마침 유아가 지나가자 비키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수를 보더니 손짓 한 번으로 반으로 갈라버렸다. 잉그리스는 역시 유아의 힘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테오도르는 일단 리플의 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앞서 말했듯이 리플은 특별한 인장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만화를 흡수하고 소환 시 그 만화를 모두 소모한다. 그래서 리플이 기절하는 것이다. 소환된 마수가 전부 수인인 이유는 아마 리플도 수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종족 간의 연결 때문일 것이다. 리플은 깨어나서 이게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마수로 변한 동족 수인들을 안식에 들게 할 수 있으니까 피해만 최소화할 수 있다면 괜찮았다. 갑자기 에리스와 라파엘이 찾아왔다. 그들은 왕자님이 이웃나라가 국경을 넘을 징후를 보여 테오도르가 돌아오길 원한다고 전했다. 2주 후 소녀들은 목욕을 하러 갔고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걸 알았다. 얼음 속 마수는 아직 움직이거나 깨어나지 않아 잉그리스는 지루해했다. 그녀는 유아가 바로 뒤에 있는 줄도 몰랐다. 잉그리스는 유아에게 마수를 반으로 갈랐던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유아는 귀찮아서 가르쳐주기 싫다고 했다. 하지만 잉그리스가 부탁 하나를 들어주면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유아는 가슴이 커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다. 잉그리스는 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레오네에게 부탁했다. 레오네는 가슴이 크면 어깨만 아플 뿐이라고 했지만 라니는 있는 사람은 불평해도 없는 사람은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잉그리스도 가슴이 크면 작은 영주님이 파고들 때 간지러울 거라고 했다. 리스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잉그리스가 시험해보게 했다. 결과는 레오네의 분노 폭발이었다. 그 후 교장이 둘을 불렀다. 그녀는 라니에게 새로운 성유물을 주었다. 라니의 활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었다. 회복 능력이 있어서 라니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잉그리스는 여전히 테오도르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라니는 왜 친구가 테오도르 얘기만 나오면 언짢아 하는지 이유를 물었다. 갑자기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실바의 무리였다. 실바가 막 리플이 소환한 마수를 처리한 참이었다. 실바는 마수의 공격에 부상을 입었다. 다른 사람들은 라티를 탓했지만 플롬은 라티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실바가 둘을 대신해 공격을 막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바는 자신의 탓이라고 했다. 둘 다 결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며 자신처럼 힘있는 자는 후배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라니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새로운 무기의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로 말이다. 교장이 사용법을 가르쳐줬었다. 하지만 절반쯤 치료했을 때 라니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잉그리스가 에테르를 제어해 만화로 변환시켜 라니에게 주입해야 했다. 실바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다음날 아침 라니와 잉그리스는 매운 라면을 끓여 먹었다. 라티와 플룸은 그걸 보고 1년 내내 춥고 몸을 덮이기 위해 매운 음식을 자주 먹던 고향을 떠올렸다. 둘 다 같이 먹고 싶어 했지만 플룸은 라티가 잉그리스와 같은 접시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라틴은 이제 플룸의 말을 훨씬 더 잘 들었다. 어제 일을 망쳤기 때문이다. 어제 얘기를 하자면 그들은 어제 실바가 이전보다 더 착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라니는 실바가 여자 대신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의심하자 그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다. 실바는 상처를 치료해줘서 둘에게 고마워했고 처음 만났을 때 무례했던 점을 사과했다. 양쪽 다 사과했다. 서로에게 소리친 것에 대해 사과했으니 이제 화해한 셈이다. 교장실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교장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들어갔다. 이유는 왕실 근위대가 리플을 하이랜드로 돌려보내기 위해 데려가려 했지만 교장이 리플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리플은 왕실 근위대에 맞서다 모두가 공경에 처할까봐 난처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리플을 안심시키고 싶어 했다. 그 사이 레오네와 리스는 빗속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들은 교장이 왕자님이 도와줄 때까지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왕자님은 지금 나라에 없었고 왕실 근위대는 이 기회를 틈타 리플을 데려가려 했다. 분명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둘은 마수 한 마리와 마주쳤고 그 마수는 즉시 레오네의 뇌수에게 쓰러졌다. 레오네는 그것을 쫓아 하수도로 내려갔고 레온과 재회하려던 순간 리스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세가 모습을 드러냈고 혈철새의 두목도 나타났다. 리온과 레온은 바로 전투에 돌입했고 시세는 리스를 붙잡았다. 두목은 리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재상의 가족을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두목은 둘에게 말했다. 왕이 얼음 속 마수를 지키던 레온의 고향 마을을 하이랜드에 바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흘 뒤 하이랜드의 사절이 배를 타고 리플을 데리러 올 텐데 그때 그 사절을 죽이기 위해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두 소녀가 무언가 할 생각이라면 자신들도 그 상황을 이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랐다. 믿든 안 믿든 그들 마음이었다. 이제 자신들은 가보겠다고 했다. 레오는 여동생이 성장한 것을 보고 자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두 소녀는 돌아가 모두에게 보고했다. 마을이 하이랜드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분개했다. 잉그리스가 갑자기 계책을 떠올렸다. 모두 듣고는 괜찮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들은 그녀를 따르기로 했다. 일주일 후 잉그리스와 리나는 궁전에 쉽게 잠입하기 위해 하녀복을 받았다. 실바는 이게 좋은 생각 같지 않았다. 하지만 교장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실바가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둘 다 음식에 너무 쉽게 유혹당하기 때문이었다. 리플을 넘겨주는 건에 대해서는 교장과 실바가 리플에게 만화를 공급해서 리플이 모든 마술을 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송환될 일이 없을 것이다. 모두가 실바가 리플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지 그녀를 존경할 뿐이었다. 과거에 실바와 한 친구가 마수에게 쫓길 때 그 친구가 실바를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 다행히 리플이 와서 구해줬다. 그녀가 바로 실바가 지금처럼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었다. 그가 총을 쓰는 것도 리플 곁에서 더 쉽게 싸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잉그리스와 라니는 왕궁 쪽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실바와 교장에게는 여기서 여유를 가지라고 했다. 그래야 자신도 돌아와서 같이 싸울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잉그리스의 전투관 기질에 할 말을 잃었다. 파티에서 잉그리스와 라니는 음식을 나르면서 몰래 몇 입씩 먹었다. 라니는 이 음식들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혈철새가 공격하면 전부 엎어질 테니까. 하지만 잉그리스는 공격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했다. 둘은 그 후 왕을 만났다. 혈철새의 말에 따르면 비열한 자였다. 하이랜드 놈들에게 아첨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팔아넘긴 자 말이다. 둘은 그에게 특별한 인장이 있는 것을 봤지만 왕으로서 단련할 시간은 분명 없었을 테니 그 인장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곳에 온 사절은 에벨이라는 소년이었다. 귀여워 보였지만 그 녀석도 다른 놈들처럼 높은 지위를 이용해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다. 여기 있는 모두를 경멸했다. 그는 그들이 단지 결함 있는 여장군 한 명을 교환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바쳤다고 말했다. 동포들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기고도 여기서 그에게 꼬리를 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면전에서 욕을 먹어도 귀족들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갑자기 마수가 공격했고 잉그리스가 나서서 처리해야 했다. 한 병사가 에벨을 암살하려 하자 잉그리스가 막았지만 그는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는 잉그리스에게 그 남자를 붙잡으라고 하더니 마법으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그는 이어서 보안 절차가 너무 허술했다며 왕을 질책했다. 왕은 고개를 숙여 애원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양측이 동등할 때나 효과가 있는 법인데 그는 아니었다. 그는 이어서 왕의 팔 한쪽을 잘랐다. 용서받는 대가로 병사들은 매우 분노했지만 왕은 참아야만 했다. 잉그리스는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왕이 백성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왕처럼 인내하는 사람도 있고 테오도르처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힘을 얻기 위해 하이란드와 손을 잡는 것을 말이다. 이 대립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잉그리스와 라니는 그 후 왕의 팔을 치료해 주려 했다. 이번에는 소모가 꽤 크겠지만 에벨이 다른 사람의 팔을 대신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잉그리스가 대신 나서서 에벨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는 만화를 휘둘러 그녀의 팔을 자르려 했지만 옷만 살짝 찢어졌을 뿐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계속 공격했지만 그녀의 에테르 갑옷을 뚫지 못했다. 너무 무력해서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밥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하녀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새로운 여장군 교체는 없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교주가 매우 분노했으며 곧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혈철새를 유인하기 위함이었다. 혈철새가 모습을 드러냈고 혈철새의 전함 한 척이 나타났다. 혈철새가 교주파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조인식을 여는 척하고 그 같은 고위급 인사를 내려보내 혈철새를 유인한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잉그리스는 그를 이 나라의 적이라고 간주하고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이 처리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왕은 생포하라고 했기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자신 주위에 만화 장벽을 만들어 그녀의 공격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만화를 그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한 곳에 모으길 바랐다. 그녀는 비겁하게 다른 곳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만화를 정면에 모았다. 그러자 그녀는 에테르를 사용해 만화의 구조를 파괴했고 그는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 후 잉그리스는 혈철새와 싸우러 가겠다고 허락을 구하고 라니를 끌고 갔다. 라니는 방금 만화를 써서 치료하느라 피곤하다고 투덜댔지만 잉그리스는 여전히 그녀를 끌고 갔다. 왕은 두 사람이 정말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그 후 둘은 밖으로 뛰어내려 위병의 비행차에 올라타 혈철새의 전함에 접근하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갔다. 라니는 비행선이 아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화살을 쏘기로 했고 잉그리스는 위로 올라가 싸우기로 했다. 잉그리스가 달려가 전함을 향해 일격을 날리자 비슷한 공격에 막혔다. 그녀는 그것이 지휘관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채고 그 역시 자신처럼 에테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계속 작업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잉그리스를 막겠다고 했다. 그는 뛰어내려 그녀에게 아까 그 하이란드 놈이 어디 갔냐고 물었다. 그녀가 걷어차서 날아가 버렸으니 모른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전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양쪽 모두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양쪽 다 처리하면 기쁨이 2배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더 강해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수련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그를 만난 것이었다. 한편 학원에서는 왕립 기사단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곳에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리플에서 마수들을 전부 끌어올 예정이라 교장 선생님은 자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유아는 강제가 아니니 돌아가려 했지만 유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바가 고개를 숙여 유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시바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후 리플도 고개를 숙여 유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을 지켜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다. 물론 이 일에도 예외인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모두가 아는 그 사람은 언급되자 무언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말이 끝나자마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녀의 고향이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이제 이곳을 살고 싶은 곳이자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다. 감동적인 말을 했지만 유아는 잠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어쨌든 리플은 유아의 도움이 필요했고 유아는 자기 취향에 맞는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시바처럼 멋있게 생겼지만
그처럼 성질이 급하고 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거래가 성사되자 레온이 공간을 열기 시작했고 시바와 교장 선생님은 리플에게 만화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전이 게이트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잉그리스는 혈철새 지휘관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지만 지휘관은 잉그리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 후 에테르검을 꺼냈고 잉그리스는 그가 에테르 갑옷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에테르를 응축시켜 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반면 그녀는 평범한 얼음검밖에 만들 수 없었다. 그의 검은 그녀의 에테르 갑옷에 닿기만 해도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었기에 그녀는 공격을 막기 위해 얼음검을 꺼낼 기회를 엿봐야 했다. 하지만 에벨이 다시 돌아왔다. 그는 혈철새 지휘관과 싸워보고 싶어 했다. 잉그리스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했지만 다음 말로는 둘 다 자신과 싸우라고 했다. 하지만 지휘관은 시스에게 힘을 요청했고 그녀는 창으로 변해 그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유아는 학원에서 거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점점 지쳐갔고 마수들은 끝없이 몰려왔다. 모두가 지쳤고 레온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공간에서 모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레온의 뇌수가 나타나 도와주었다. 그는 그 후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만화가 담긴 덩어리를 던졌다. 레오나는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그 후 다시 공간을 소환했고 이번에는 레온도 리플에게 만화를 공급하여 더 거대한 것을 소환하게 했다. 이번에 소환된 것은 잉그리스 쪽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했다. 방금 소환된 것의 여파로 모두가 정신을 잃었다. 레온은 리플이 상상도 못할 것을 소환했다고 생각했고 잉그리스는 그것이 얼음 속에 있던 생물이 깨어난 것임을 알아차렸다. 지휘관은 저것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잉그리스는 그것과 싸우고 싶어 했는데 지금이 바로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두 초강자 혹은 저 마수 중 누구와 싸워야 할지 망설였다. 에벨은 그녀에게 저쪽을 처리하라고 했고 여기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자만하는 사이 지휘관은 창으로 그의 만화를 꿰뚫었고 찔린 부위는 사라졌다. 지휘관은 에벨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찔렀고 잉그리스와 라니를 다른 곳으로 쫓아내기 위해 공격을 가했다. 그동안 학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잉그리스의 두 친구에게 모두를 대피시키라고 했다. 유아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싸워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것에게 빨려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은 유아에게 결계를 쳐야 했고 레오나는 괴물이 여동생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공격을 막아섰고 건틀릿 한 쌍이 부서졌다. 리플은 더 이상 만화를 흡수하지 않았기에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시련인 듯했다. 시바는 리플이 깨어나 힘을 빌리길 기다리고 싶었지만 레오는 리플이 아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으니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괴물이 다시 열선을 쏘려 하자 교장 선생님과 레오는 남아서 버텨야 했고 학생들은 레온에게 결계 안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잉그리스는 모두를 믿고 이곳에 남고 싶었지만 지휘관과 시스는 그녀에게 학원을 지키러 돌아가라고 했다. 그들은 에벨을 처리했고 이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휘관과 싸우고 싶은 것은 나중으로 미뤄야 했다. 저 괴물이 곧 완전체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스는 두 사람에게 그 비행차를 타고 돌아가라고 했고 잉그리스는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리플이 깨어났다. 그녀는 바깥 상황을 듣고 레오나에게 싸울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달라고 했다. 나가자마자 학원은 이미 그것에 의해 파괴되어 있었다. 리플은 총을 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녀가 밀려나자 시바가 대신 싸우러 나섰지만 그녀는 다시 시바를 밀어내야 했다. 그가 괴물에게 잡히기 전에 말이다. 리플은 그것에게 꽉 붙잡혔고 레오는 리플이 맞을까봐 시바가 총 쏘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스스로 쏴서 탈출해야 했고 괴물을 도시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미끼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레온이 대신 미끼가 되겠다고 나섰다. 리플은 레온을 허락하지 않았고 시바는 리플에게 자신이 사용할 무기로 변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시바가 쓰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바의 의지가 리플을 총으로 변하게 했다. 그가 총을 들어 쏘려 하자 레온이 막았다. 그것은 시바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시바가 레온을 밀쳐내자 잉그리스가 결계 밖에서 뛰어들어와 시바를 쓰러뜨렸다. 그녀는 자신이 제때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계의 구멍이 뚫려 깨져버렸다.
이제 괴물이 공격하려 하는데 다시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잉그리스가 괴물을 하늘로 걷어차자 그것은 도시로 퍼지는 열선을 쐈다. 그녀는 음속으로 움직여 열선을 쳐내야만 했다. 괴물이 착지했고 잉그리스는 유아가 저 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향해 돌진했지만 괴물은 초음 속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재빨리 피해야만 했다. 그녀는 괴물과 맨손으로 싸웠지만 길어질수록 불리해졌다. 괴물이 잉그리스의 기술을 계속 피하자 친구들이 나서서 괴물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괴물을 하늘로 걷어차고 피할 수 없도록 일격을 날렸다. 모두가 괴물이 먼지가 되기를 바랐지만 잉그리스는 그것이 버텨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돌진해서 몸을 꿰뚫는 주먹을 날려 폭발시켰다. 그녀는 유아를 데리고 돌아왔다. 리온도 돌아갔고 잉그리스와 라니는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 전체가 날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가 다시 지어지면 먹기로 했다. 며칠 후 학교가 재건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가장 식탐이 많은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교장 선생님은 두 사람이 국왕 폐하께 불려갔다고 하셨고 그때 리플이 잉글리스에게 말하길 만약 그때 시바와 보브가 맞붙었다면 큰 희생이 따랐을 거라며 잉글리스가 막아준 게 다행이라고 했다. 국왕을 아련했을 때 잉글리스는 승진 제의를 받았다. 근위기사단의 단장이 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라니의 호위기사로 계속 남고 싶었기에 거절했다. 라니는 잉그리스가 그 일을 맡으면 싸울 기회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걸 알고 있었다. 국왕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어 했기에 두 사람에게 잔치를 열어주었다. 학원은 곧 재건되었고 잉그리스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계속되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